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쌤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파이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네요. 쌤들은 어떻게 이제 파이널 같다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1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아니에요. 곧 빨리 끝나라 이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자 우선은 그거 지금 마이크가 오기 전에 뽑아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삭 배정표 다 받으셨죠? 거기에서 1번, 4번 형태로 우선 첨삭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총 지금 3주차까지만 첨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6명 중에서 2명이 동시에 첨삭하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1번, 4번 선생님들 직강 첨삭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시면요. 딱히 뭐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우선은 모든 것 자체는 시험과 똑같이 다만 시간 자체만 1시간 반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1시간 20분으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시간 20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총 1주차에서 4주차로 그냥 우리가 시험 치는 전범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테고 당연히 법과 교육과정까지도 같이 포함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 딱히 없고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자체는 총 4주차로 진행이 되나 첨삭 같은 경우에는 3주차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차는 선생님들이 첨삭을 받을 멘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경험으로 그래서 4주차는 첨삭을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에 한해서 첨삭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강의를 마친 시간부터 첨삭이 아마 진행이 될 테고요. 지금 직강 선생님들의 첨삭을 짜다 보니까 1시간까지는 최대한 토요일 날 넣기 위해서 그래서 부득불 지금 한 조를 더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마지막 구조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아니라 9명이 한 조에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한 조에 3명씩 첨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조 선생님들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거고 나머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제가 말했던 6명에서 2명 기준으로 첨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 시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아니면 일요일 자체에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16조까지 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2조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아시는 분 사이에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딱히 제가 안내 드릴 게 별로 없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강 첨삭이 되는 주차가 1주차가 아니라 2주차 문제, 다음 주 문제 자체로 첨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첨삭이 있을 때는 토요일 날 문제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밤 자정까지만 지금 답안지 작성을 해서 올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 10월 달 보니까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는 분들 아니 한글로 직접 워드 치는 거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렇게 되면 보통 답안지를 선생님들 시간 안에 쓰는 것까지를 하지 않고 다 쓰고 나서 1시간 반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옮겨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서 그때 답안지를 또 고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랑 똑같이 친다라고 하는 전제로 직강이 1시간 20분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1시간 20분 시간 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답안지 옮기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시험장 들어가서는 다 풀어놓고 답안지에 못 옮겼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1시간 20분으로 그 다음에 답안지에 답 전체 다 옮긴 뒤에 그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일 자체는 무조건 한 개의 파일로 보내셔야 됩니다.
가끔 똑같은 파일 2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A형, B형 나눠서 올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진 떠서 다 스캔 다 따로 해서 압축해서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인강생 첨삭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PDF나 아니면 한글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제발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한글을 그러니까 사진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를 해서 보다 보면 글자가 다 깨져서 확인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부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용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발 파일에 그 다음에 답안지에조차 자신의 이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파일에만 닭의 이름 해놓으시고 나면 답안지를 인쇄를 다 해서 첨삭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답안지 자체에 지금 이름이 없으면 그거 다시 찾아야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랑 그 다음에 제출하는 파일에 둘 다 자신의 이름, 아이디는 꼭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아마 2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업로드를 하시면서 그 한 번에 첨삭을 해야 되는 양 자체가 기본 한 50명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한 주에 그 많은 양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첨삭이 이루어지고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직강쌤들 오늘 문제 푸니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어렵습니까? 망했다 이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생각이 들었겠지. 제발 오늘만은 첨삭에 걸리지 말아라. 자, 우선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점에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 자체는 모르는 건 포기하시고 아는 것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모르는 거는요, 내가 지금 열심히 알겠다고 본다라고 해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교육과정 법은 제외하고 전공 특학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교육학 전체 다 날리고 법 전체 다 날리고 교육과정 다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년을 기약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건 안 되니까 특수교육학 내용 중에서 특정 몇몇 부분 한 요소 한 요소씩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니면 처음 보는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백지인출 스터디를 하시면서 실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학원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랑 지금 스터디를 짜서 하다 보면 백지 인출을 할 때 나오는 내용 자체가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돼요. 내가 공부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양이나 봤던 범위 자체나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쟤는 되게 똑똑해 보이고,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자신이 좀 작아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건데, 선생님들 지금 그거에 따라가는 거 급급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 것들 있죠.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그거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통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떨어지시는 분들이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실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붙는 사람은 그럼 몇 점으로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1차가 아니라 2차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면 1차 커트라인에 비해서 최종 몇 점 있으면 붙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1.5배수 자체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보통 커트라인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70점을 잡을게요. 예상점수 70점입니다. 토탈 높아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7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70점에서 이게 1.5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배수라고 하는 여기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5점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안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점수를 받아오면 저 같은 경우는 2차 때문에 2차 신청할 때 1차 합격생들 대상으로 점수까지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럼 70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점수가 몇 점 더 있느냐? 아예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도 작년 문제처럼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에 비해서 한 15점 가까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초등은 20 몇 점까지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중등 마이스가 중등 같은 경우는 높으신 아예 극을 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예 평균 커트라인에서 한 15점 가까이 더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점 얘들은 그냥 탑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이 점수를 받으면 가장 좋지만 이건 잘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70점에서 1.0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 3점입니다. 3점 잘 안 납니다. 2점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도 2점이죠. 아니, 커트라인이 여기면 이거 올라가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넉넉 잡아서 73점 할게요. 73점이면 붙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정권이 몇 점이냐라고 되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이거 안정권입니다. 8, 9점까지 뒤집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8, 9점이라고 하면 몇 점이에요? 9점 칠게요. 그럼 79점. 여기까지는 2차 일명 개망한다 그러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70점이 붙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5니까 왜냐하면 우리 1.0에서 최종이 잘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얘는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 커트라인이랑 정확히 커트라인에서 0.33 딱 바로 위거든요. 걔들 작년에 많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뒤집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뒤집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뒤집힙니다. 그래서 1차 점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가 1차 점수만으로 완전권을 하려고 하면 15점 찍으시면 됩니다. 15점은 뒤집힌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제가 9점까지 그 다음에 들리는 말로는 10점 넘어도 뒤집히는 경우가 몇몇 시도들 있잖아요. 2차 변별이 큰 시도는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 5점은 절대 안정권 아닙니다. 이거는 2차의 당락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2차를 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깔아야 된다 했죠. 그걸 하려면 한 3점, 2에서 3점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2, 3점 정도면 1.0배수 근처요. 거의 커트라인이랑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럼 떨어지시는 분들도 여기 한 3점 해볼게요. 67점이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시험 치시는 분들이 한 50%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한테 점수를 받았을 때 떨어지신 분들 제가 상담을 하면 몇 점으로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 0.33이 나요. 1점 차이가 잘 안 납니다. 이번에. 2점 차이는 없었고요. 아니면 아예 공부 안 하셔가지고 몇 점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0점 몇 점이에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여기도 작년에 시험 쳐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 사이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작년에 시험 치셨던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수로 몇 점 날리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못했다. 나는 실수다라고 맞다 이건데 나 왜 이거 적었지 하는 거 있죠. 선생님들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실수 아니고 내 능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거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몰랐던 거고요. 아니면 이거 요때 쓴다, 이건 이렇게 쓴다. 헷갈리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비교를 못한 거고 그것도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문제지 실수 아닙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직시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옆에 했던 애가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모르는 내용에 집중할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 인출할 수 있는가. 헷갈리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다 인출이 되는가. 내가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걸로 몇 점 차이 날 것 같아요? 5점은 금세 커버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옮기시면서 특히나 그거 9, 10월 영역별 모의고사 하면서 제가 아마 끝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옮기면서 실수하시는 게 몇 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지에서 푼 내용과 그 다음에 답안지에 옮겼을 때 내가 완전하게 똑같이 다 옮기는지 아니면 1점이라도 2점이라도 실수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운 게 그거죠. 시험지에는 답이 있는데 답안지에 답이 없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해놓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는 내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실수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시험을 푸실 때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거는 교육과정 이제부터 열심히 외우시죠? 오늘 교육과정 하나라도 쓰셨습니까? 생각보다 총론이 너무 적게 나왔죠. 총론밖에 안 해왔는데, 그치? 쌤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중등 파이널을 하면요. 1주차는 교육과정이 백지입니다. 1주차는 교육과정이 백지나 다를 바 없어요. 한마디로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주차 가면요. 정답이 이제 총론 자체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주차 가면 총론과 공통교육과정에 국어, 영어 이런 거 있죠. 몇 개 외우라고 했던 거 걔만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3주차 가야지 나올까 말까 합니다. 3주차에 나온다라는 거는 여자쌤들도 열심히 외우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거의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3주차 가야 교육과정은 원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된다라고 지금 좌절을 하시면 내가 끝에까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과정은 쌤들 몇 번 봐야 인출될 것 같습니까? 쌤 지금 몇 번 보셨어요? 10번 보셨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걸로. 50번 이상 보셔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50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손으로 보고 외우고 이 정도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지 인출하고 그 다음에 다 외웠다 생각하고 인출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50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 못 봅니다. 쌤들 교육과정 어차피 지금 포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뭐 보고 있습니까? 총론, 공통교육과정에 국어, 영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에 진로와 직업, 국어 정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통째로 다 안 보시죠? 전체 다 안 보고 나올 거, 기출문제. 특히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도, 중복이나 전공 내용 관련된 몇 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볼고 아마 전체 다 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이렇게 다 수집을 하잖아요. 정말 외워야 될 거. 글자 크기 자체를 보통 쌤들이 크게 안 하시니까 적당한 좀 작은 한 8포인트 이 정도로 했다라고 치면요. 아마 A4에 한 5장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정말 외워야 되는 게. 그거를 미친 듯이 한 50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통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국어랑 영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시각장애 기준으로 해서 국어, 영어 비교표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써놓고 국어인지 영어인지 그게 제일 많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인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2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한 문제는 맞으셔야 됩니다. 둘 다 틀리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붙기가.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니까 모르겠으면 나는 공통이란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총론은 맞추겠다. 보통 총론 하나 나머지 하나 이 패턴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총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맞추셔야 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 쪽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점수를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역별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30일로 잡을게요. 지금 35일이긴 한데 며칠 또 날아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씩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게 또 15일이죠. 여기에도 반.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7일, 그럼 8일 남죠. 반. 그래 4일, 3일, 2일, 1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강 어떻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한 번씩 돌아가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날.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한 번 돌아간다라는 게 다 뭐냐 하면 전공과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화, 그 다음에 법 플러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세 가지 영역이 매일 돈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백지 인출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 첫 번째 봤던 것 자체가 지적장애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복습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게 지적장애다. 지적장애 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만약에 시각장애를 할 거다. 시각장애 들어가기 전에 어제 했던 지적장애를 같이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계속 누적해 가면서 가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복습하는 게 나중에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양 자체를 내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3과목까지만 복습을 하겠다. 여기는 4과목까지 복습을 하겠다. 5과목까지 복습을 하겠다라는 전제. 그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로 하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3과목을 할 때는 내가 잘 못하는 영역 자체가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아직 시간 많을 때니까 제발 좀 한 번이라도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부터 기본 키워드랑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를 손 아픈 거 알거든요. 그래도 그 펜 잡는 방법을 달리 하시던가 아니면 부드러운 펜을 쓰시던가 여러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쓰니까 손이 덜 아파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던데 나도 모르게 긴장하면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 빼고 쓰는 방법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최소한 기초 용어부터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키워드로만 아니면 어떤 걸 외우다 보면 우린 앞에 몇 개 부분만을 외우게 돼요. 전체 단어를 다 기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앞에 거는 외웠는데 뒤에 용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답을 못 적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초 확인을 하시고 전체 돌아가는 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자체를 다 뽑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출문제를 다 뽑으십시오. 영역별로 되어져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영역 자체를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한마디로 10몇 번까지 나와 있는 평가원 자체에서 올라온 그 문제를 그대로 뽑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문제로 선생님들이 백지 인출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걸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역별로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쭉 인출, 그다음 의사소통 쭉 인출 이거는 되는데 시각 일부분만 인출, 그다음에 바로 의사소통 일부분만 인출, 학습장애 어떤 부분만 인출 이거 자체가 전환 과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목적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요. 문제 자체를 선생님들이 처음에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내가 문제를 읽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강론서를 찾거나 아니면 해설이 되어져 있는 문제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어떻게 하냐 문제 읽고 답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거래라고 내가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치러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문제를 읽고 이게 무엇을 묻는지 내가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연습 자체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모의고사 자체도 기출문제 변형해서 내면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오히려 강론서에 있는 거를 찾아서 내면 선생님들이 잘 쓰시는데 기출문제 형태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싹 바꿔놓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그대로 외웠어. 답이 이거야. 그래, 문제 형태를 정확하게 외운 거지 문제의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를 분석을 해서 보신 분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무엇을 묻는다라고 하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옆에 관련된 내용 자체를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범위 자체랑 이렇게 확장을 해놓은 형태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 확장했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포인트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아는 게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A를 묻는지 B를 묻는지 C를 묻는지 내가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 개념 중에서 어떤 부분 자체가 기출 문제로 나왔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 일명 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잡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명 핀트가 나가지 않는 답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게 전공 내용학적으로 맞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과 다른 형태의 답을 적어 놓는 게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영역을 확장을 해놓고 포인트 자체를 잡지 않으면 나오는 답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 문제 자체의 답이 이거다. 계속적으로 보면 이쪽이 포인트가 되는 게 이 중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잡으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보시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영역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읽고 어떤 걸 물었다. 이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영역 전환 있죠? 그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자체를 지금 대신 기출 문제 아무것도 표시하면 안 되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한 문제, 그러니까 한 회차, 그거 중등 한 회차만 말해요. 초등까지 다 섞은 거 말고 중등 한 회차만 하시는데 지금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실 겁니다. 우리가 90분 만에 그거를 해석을 다 못 해냅니다. 그만큼 내가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안 봤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출 문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백지 인출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으시죠. 시간은 정해져 있죠. 되게 짜증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별별 귀찮은 일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삶이란 게 항상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 일명 여기 뭐예요? 레드카펫 깔아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복잡한 일 자체가 생기는 건데 그거 자체를 그냥 무시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잠시 뒤로 중요도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힘들다, 짜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세뇌를 시키면 세뇌시키는 대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즐겁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빨리 다가온다. 이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이게 빨리 흘러가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했는 것도 잘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다. 좋은 상황이다를 만드셔야 됩니다. 짜증나는 상황이면 짜증나기 때문에 하기가 더 싫어요. 솔직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다양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체력 다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일 공부할 체력이 없을 것 같죠? 쥐어짜면 또 나옵니다. 원래 지금은 그렇게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만 생각을 하시고 그거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요. 누가 없을까요? 그거 없을 순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 불안감 자체가 전혀 도움되지 않고요.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던지세요. 말은 참 쉽죠?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새로 내려고 하기보다 있는 문제를 바꿔내는 형태로 유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9, 10월까지는 새로운 거를 좀 봐야지라고 하는 기준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가게 되면 딱 나오는 게 기출 문제에서 출제됐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제가 보는 기출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기출 문제는 나왔는데 이거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서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출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나는 이 어떠한 개념을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물어버리면 모르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명료화하고 공고히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폐성 장애 학생 A와 뇌성마비 학생 B를 대상으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 적용에 대한 교사 대화 내용이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하는 AAC 구성 요소를 적는 것,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용된 기법을 적는 부분입니다. 자, 자폐성 장애가 있는 A는 자발적으로 구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구나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의사소통판에 있는 그림 상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세요. 의사소통판이라고 하는 게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성 요소에 뭐가 들어갑니까? 도구라고 하는 보조기기. 그래서 뭡니까? 상징을 담고 있는 기기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니은입니다. 특히 의사소통할 상황을 만들어주고 A가 먼저 요청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동의 먼저 요청 자체로 그 다음에 무언가를 시작되는 우발 교수에 해당되는 기법입니다. 우발 교수, 우영 교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 교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아동의 먼저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교수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의 먼저 요청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주는 환경 조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 조성 전략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환경 중심 언어 중재와 그 다음에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의 차이점에 그래서 환경 조절 전략 강화되는 것과 그 다음에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자체가 차이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령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그 다음 니은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이 일반 학급에 있는지 특수학교에 배치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거 중복장애 학생 이쪽 내용이 변환돼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아니 3번입니다. 잠깐만. 자, 다음은 2015년 기본교육과정 국어과에 대한 평가 방법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평가 방법을 쓰고 두 가지 평가 방법의 차이점을 쓰시오. 자, 국어과 핵심 역량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생의 언어 및 인지 능력과 장애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 그중에 첫 번째로 평가는 표준화된 형식적인 검사보다 관찰에 의한 질적 평가, 비형식적 평가, 직접, 기억, 니은, 생태학적 평가 등의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표준화된 것 자체가 아니라 비형식적인 여러 가지 관찰 방법, 평가 양식을 말을 하는데 어떤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기억, 니은 순서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기억이든 니은이든 그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자체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가지 평가 방법의 차이점은 수행평가와 달리 포트폴리오는 아동의 자아 성찰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거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있죠. 교육과정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전공에서 봤던 부분이 넘어왔는 부분을 아는 것이지 나머지 교육과정 자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전공 영역이랑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런 게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서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기본교육과정을 뭐 국어든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이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가나 그다음에 뭐 교수 자료 어떻게 바꾸어라 하는 것들 있죠. 관련된 우리 전공이랑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중도 중복장애 부분 따로 추가된 부분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교육과정에서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언어 능력을 상실하는 좌뇌 손상으로 인하여 언어 기능을 상실한 의사소통 장애 학생 A, B의 특성이다. 빈칸,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학생 A는 발성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말의 산출 과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되어 운동성 말 산출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자, 말 산출에 특히 어려움을 보이며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이란 전보식 문장과 같이 발화가 짧고 문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어만 열거하는 식의 발화를 말한다. 자, 기억은 뭡니까? 실문법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A는 그러면 브로카 실어증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어증은 솔직히 한 8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보통 실어증 자체를 나누어 보는 기준 자체가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이것처럼 청각적 이해, 유창성, 요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많이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머지 8가지를 다 아시는 것 자체도 좋겠지만 최소한 브로카, 베르니케 요 2개 자체로의 기준으로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 청각 피지를 위치하며 말의 청각적 인식에 관여하는 영역이 손상이 되어 그래서 수용 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보이며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이란 문장 내에서 단어 배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문장이 교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탈문법증 자체를 말을 하고요. 베르니케 실어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문법증, 탈문법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법이 잃어버렸다, 문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보다 2가지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비교해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가 자체가 최소한 어디에서 찍으셔야 됩니까? 성과, 실제, 자료, 그 다음에 시스템, 체계 요 4개 중에서라도 찍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아예 백지로 그냥 모르면 기입형조차도요 그냥 백지로 제출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 가라고 하는 조건 자체에서 4개 중에 하나로 찍어라 라고 해서 정답률 자체가 25%가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성과는 아닌 것 같아. 또 여러 가지가 뭐 나온 거 아니니까 그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자료랑 실제 중에서 하나는 찍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좋다라고 하면 내가 답이 그 범위 안에서는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 그 안에서 아닌 것들 자체를 지워가면서 찍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문제가 있는가? 학생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무엇을 사용하여 결정하기? 실은 요것만 봐도 답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 구성 요소 4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과는 어떤 겁니까?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게 성과. 그래서 학습 능력 향상이나 사회성 능력 향상 자체를 초점으로 둔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이고요. 이때 중재 방법은 효과가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사 한 명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며, 그 다음에 이러한 중재가 제공이 되고 중재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모두한 의사결정 자체는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가? 무엇을 사용하여 결정하기? 네 가지 중에 뭐가 됩니까? 자료. 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에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럼 계속 모으게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이제 중재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중재 계획 실행을 감독하기. 자, 안의 내용을 열심히 읽지 마시고요. 옆에 화살표에 충실하게 이루어지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중재 자체가 충실하게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걸 묻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재 충실도, 처치 충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A 아동의 특성이며 나는 A 아동에게 제공한 교수법이다. A 아동의 청각장애 유형과 나의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A 아동의 특성, 말소리를 기억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주변 소음 속에서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친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에서 빠른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언어 구사에서 목소리가 좋지 않고 음정이나 박자의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언어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소실된 것처럼 청각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 자, 우선은 이거 청각 장애 쪽이다라는 걸 잡으셨습니까? 우선은 말소리에 대한 쪽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소리를 들어서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가 아니라 들었는 것 자체를 잘 처리한다 잘 처리하지 못한다에 대한 중추성 청각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청각장애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손상 부위에 따라 나눌 때 우리가 전음성하고 이렇게 나누긴 하잖아요. 근데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말초성은 어디까지를 말을 할까요? 그러면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까지 손상. 그래서 일명 감음신경성까지라고 그냥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전음성, 감음성, 혼합성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말초성이라고 해요. 자, 이게 말초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못 듣거나 적게 듣거나 왜곡되어서 들리거나 쉽게 어쨌든 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추성은요. 듣는 부분 자체의 말초에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청각 피질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온 소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초성은 소리를 못 듣는 것, 중추성 같은 경우는 들었는 소리 자체를 이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이러한 중추성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단계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청각적 자극에 주의 집중하고 말소리 지각하고 말소리 분리 및 합성하고 말소리 종결하기. 청지각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 자, 청지각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쌤, 청지각은 뭐예요? 청각은 뭐고 청지각은 뭐예요? 청각이라고 하는 말초로 들어온 청각을 대뇌에서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 소리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이게 어떠한 것이다 분리해서 내가 알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각 훈련의 단계가 청각적 자괴 주의 집중, 지각, 말소리 분리 및 합성, 말소리 종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말소리 분리 및 합성에 지금
친 글자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지 해서 시옷, 이, 니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학습장에 그 의문인식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분리 아니고 분절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선은 책의 예시 자체가 분리 및 합성해놓고 예시가 이렇게 그대로 되어져 있어서 한마디로 분리해서 정말 나눈다. 그 정도로만 쓰인 단어 같거든요. 그래서 학습장의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지는 마시고 단계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잡아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 해설 3페이지 보시면요. 자, 중추성 청각 처리 장애의 평가 자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중추 청각 처리는 언어, 인지, 학습, 기억, 주의 집중 등의 상위 처리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소리 자체를 듣고 그거를 대뇌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뇌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 인지 능력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중추성 청각 장애 이게 기준하고 이런 게 조차가 나오는데 실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얘가 두 번째 단락에 아니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중추 청각 처리 장애 진단 기준으로는 찾으셨습니까? 아동 기준으로 아동의 경우 중추 청각 처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과잉 장애, 그 다음에 학습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을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단순 특성 자체로 이런 학생들이랑 구별하기가 어려우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11가지 증상 중 4가지를 만족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추 청각 처리 장애로 보자라고 하는 다른 기준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외우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중추성 청각 처리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직 명확한 기준 자체가 뭐 또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를 이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잡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청각 통합 훈련, 청지각 훈련 이거 자체가 중추성 청각 처리 장애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봐두십시오. 그 크게 어려운 부분 자체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청지각 훈련은 이미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정서 행동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나는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정서 행동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억의 관점은 정서 행동 장애는 필요한 인지 처리 과정의 부재로부터 나타난다고 본다. 공격성과 충동성을 포함하는 정서행동 장애는 이것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인지 처리 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서행동 문제가 나타난다.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인지 결함으로 인한 문제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인지 결함이 있는 경우 니은과 자기 확신, 자기 교수 등과 같은 초인지적 전략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지 결함이 있는 경우가 우리가 여러 가지 초인지적 전략 교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니은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효능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저기 8번 문제는 안 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메일에 보내더라고. 선생님, 이 문제는 다 맞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냐고. 희한하게 자기는 그 문제마다 틀리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제일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게 쌤들이 지금 기초를 가장 등한시하고 있을 때입니다. 상보적 교수를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 그거 자기 교수법 단계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옮기다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기초까지도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A에게 설교사가 제공한 중재이다. 중재 명칭을 쓰고 밑줄 친 기억의 목적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부분만 보면 나옵니다. 답이. 밑에서 네 번째 줄 학생들 스스로 질문, 요약, 명료와 수정,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토론을 주도적으로 안내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책임을 학생들이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사가 했다가 그것이 학생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보적 교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상보적 교수에서 특히 명료화하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자신의 글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도록 돕는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합의 단계라고 할게요. 그 각각의 단계에 따른 목적까지도 모두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얘는 답 쓰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 이거 그래도 다 총론이거든요. 그리고 시수 부분 자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론 중에 외우실 때도 더 우선적으로 봐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등에서 시수 문제 자체가 나왔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선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되는 수업 실수 운용 방안을 쓰시오. 자, 기억, 국어 자체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예술, 그 다음에 디귿은 총 수업 시간 수 자체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국어 수업 자체가 442 시수,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우선은 전제가 얘는 뭐다? 기준 수업 시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군별 몇 %.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찾으셔야 되죠. 우리는 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참고로 교과 군별 시수 조정을 하는 게 공통과 기본이 %가 다릅니다. 이거 기본입니까? 공통입니까? 기본입니다. 뭐 보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과 군 자체를 보시면 얘가 기본교육과정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기준으로 해서 국어는 기준 수업 시수이므로 그래서 교과 군별 3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가 있다. 증가도 가능하고 감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체는 예술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기준 수업 시수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가만 가능하다라는 형태로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우선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 편성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총론에 있는 그대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아마 그거 편성 운영 그 방법 자체에는 기준 수업 시수다, 최소 수업 시수다라고 하는 게 문장 한 문장에는 같이 안 쓰여져 있거든요. 한 문장에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서로 디귿 자체가 총 수업 시간 수 자체가 얘는 그 최소 수업 시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해서 볼 땐 얘는 기준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감이 가능하다. 얘는 기준 수업 시수이지만 감소 자체는 불가능하고 증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최소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달성을 해야 되는 시수니까 어떻게 감축하여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또렷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포함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수 얘는 어떻게 지금 합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 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이 부분 자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진로와 직업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됩니다. 학교 현장 자체 진로 담당 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교과 쪽에서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로와 직업 쪽, 그 다음에 진로 인식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말을 하는 지금
집중이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관련되는 것들, 그런 것들, 집중이수란다.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집중해서 봐두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가는 기본교육과정 수학교과에 대한 수업 개요이며 나는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수업 시나리오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교사는 자폐 아동에게 중심축 반응 훈련을 통해 지도하고자 한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중심 반응을 쓰고 두 번째가 교사가 요 기억 자체를 복합 단서로 반응하기로 지도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시문의 예시를 하나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기억. 지금 상황을 보면 컵 2개를 학생에게 보여주며 선생님이 컵의 표시선을 나타낼 거예요. 책상 위에 지금 빨간색 테이프, 파란색 테이프, 빨간색 사인펜, 파란색 사인펜을 가리키면서 어떤 것으로 표시선을 나타내 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거 자체는 지금 학생의 어떤 부분 자체를 가리키기 위한 부분입니까? 지금 어떤 것으로 표시선을 나타내 볼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무엇을 준 부분을 말합니까? 선택권을 제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반응 훈련과 관련이 된다? 동기 부분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억을 지금 동기가 아니라 복합 단서에 반응하기로 지도하려고 한다. 그럼 교사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까? 복합 단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것 부분을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이거 자체를 보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를 파악을 하게끔 묻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색깔은 어떤 거예요? 길이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모양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자체가 특히 자폐 학생들은 하나의 부분에 꽂히지.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이라고 하는 색깔에만 꽂혀 있으면 얘가 길이나 그 다음에 모양이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형태나 이런 것 자체를 다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사 자체는 어떤 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위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빨간색 테이프, 파란색 테이프, 빨간색 사인펜, 파란색 사인펜이 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차원이라고 할게요. 뭐와 뭐가 있습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사인펜 테이프라고 하는 종류라고 하는 거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요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색깔로 쓸래? 그 다음에 어떠한 것, 종류를 어떠한 것으로 지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동이 색깔도 고르게, 그 다음 테이프와 그 다음에 사인펜 중에서도 고르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 자체에 제가 빨간색 주세요로까지 돼버렸는데 이거를 아예 달라라고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교사가 지금 근데 아예 이거를 질문으로 던지셔도 됩니다. 어떤 색깔로 할래? 그리고 색깔에 대한 단서와 그 선택권까지도 학생한테 주도록. 그래서 고르는 것 자체는 학생이 고르는데 지금 차원 자체를 지금 던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차원, 여기에서는 도구에 대한 차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로 줄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주시면 지금 차원 두 가지를 모두 다 묻는 형태가 들어가죠. 한 가지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차원이 다 나오시면 됩니다. 색깔과 도구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입니다. 활동 3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에게 그림 자료 1과 2를 지시를 하며 물의 양이 같은 것이 어느 것인가요? 자, 뭐 묵그리며 교사를 쳐다본다. 그래서 교사가 3초 후 초록색 스티커가 추가된 그림 자료 1과 그 다음에 그림 자료 2를 다시 제시를 하며 물의 양이 같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촉구 종류와 기법 하나 뭡니까? 종류 자체는 지금 초록색 스티커가 추가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다? 자극 촉구에 자극 냅니까? 자극 외입니까? 자극 외 촉구.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3초 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아동이 안 됐을 때 촉구를 제공을 한 게 기다렸다가 촉구를 제공을 하였다. 그래서 촉구 지연, 시간 지연 요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첨삭하기가 좀 두려워지는데 문제 다 알 거라고 냈던 문제 왜 이렇게 반응을 쳐다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에 중심축 반응 훈련에 복합 단서 사용하기 있죠. 이거 자체가 지금 7페이지 왼쪽 편 아래쪽 보시면 자, 복수 단서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조건적 식별을 가르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자극 과다 선택을 표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폐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자극의 과잉 선택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의 과잉 선택성이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이 사물의 묻은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 그러니까 사물의 묻은 특징이 아까 뭐였습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거랑 도구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차원의 주의를 가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한정된 단서라고 하는 내가 꽂힌 하나의 자극인 색깔에만 기반을 둔 부정확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에만 꽂히는 것 자체, 요거 자체를 자극의 과잉 선택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중앙응직 기능. 중앙응직 기능은 어떤 겁니까? 하나가 모두 모여서 전체 의미를 형성을 한다. 자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하는 게 모두 모여서 전체 맥락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앙응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아동의 인지적 차원입니다. 쉽게 대뇌 사고적인 차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한 자극의 과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집중할 때 단서를 잘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쪽이에요. 그래서 그 일명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두 개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저기 얘들아, 이거 영역별 모의고사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가는 지체 중복장애 학생의 특성과 그에 따른 아니다 11번 가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며 나는 AB 아동에게 제공한 교수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A 아동은 녹내장으로 주변부의 시야 손상이 큰 상태고요. 안구의 내압 상승으로 각막이 늘어나 거대 각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B 아동은 선천성 백내장이며 그 다음에 수정체 주변부에 혼탁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선 나에서 틀린 것을 두 가지 찾고 수정을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자, A 아동은 암 수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명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현재 아동이 녹내장으로 인해서 주변부의 시야 손상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예요? 녹내장은 어떤 겁니까? 방수의 유출 문제로 인해서 쉽게 어떠한 액체가 방수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자체 50이 들어가면 5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를 하는데 들어만 가고 빠져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이 쉽게 방수가 주입되고 있는 형태니까 어떻게 돼서 얘가 크기가 커지게 되지. 자, 안구 자체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안구는 안저라고 하는 뼈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안구가 커지게 되면 이 주변부 자체를 모두 다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눌린 부분 자체의 시야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웬만하면 주변부부터 먼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주변부 자체에서 시신경 자체가 눌리고 아니면 눌린 부분이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 자체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부 자체의 전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암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잘 되지 않게 되죠.
주변부 자체에 뭐가 많습니까? 단체 세포가 많고 여기에서 암 수능하는 거랑 연결이 되면서 원래 단체 세포 자체의 문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주변부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주변부에 많이 있는 간체 또한 손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암 수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빛 조명 지급 조절하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아동이 독서를 할 때 확대경을 제공한다. 얘는요. 왜 안 됩니까? 확대경 같은 경우는 중심 암점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야가 좁아진 학생에게 확대경을 제공을 하면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시야를 확대해 줄 수가 있는 역단안경 가셔도 되고요. 여기는 독서할 때이기 때문에 CCTV 가셔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전체 조명이 이렇게 갈게요. CCTV는 우선은 축소 기능 자체가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확대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CCTV는 어떻게 봐요? 역단안경이나 확대경 같은 거 요만한 렌즈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굴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쉽게 중간 부분은 크게 잘 보이는데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찌그러져서 보이잖아. 근데 CCTV 같은 경우 이 화면 자체로 보게 되면서 그 화면 전체가 다 크게 고르게 보이기 때문에 시야가 확장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역단안경 같이 이러한 것들 자체는 주변이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글자 확인하기가 어렵고 CCTV가 전체 화면 자체가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CCTV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그래서 지금 니은 자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비아동은 대비감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니 고대비 자료를 활용하여 확대 독서기를 고대비 자료를 활용을 하거나 확대 독서기 자체도 대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거든요. 그러한 확대 독서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뿌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대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비아동에게 조명등을 학생의 눈앞에 위치하여 밝은 조명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비아동에게 밝은 조명을 제공을 합니까? 어두운 조명을 제공합니까? 밝은 조명. 현재 아동이 수정체 주변부에 혼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밝은 조명을 제공을 하여 홍채가 그 영역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들어가죠. 밝은 조명을 제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도 자체가 밝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지 눈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쌤들도 이 형광등 바로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시죠. 그래서 이게 백내장 자체도 마찬가지고 조명이 앞에 있을 때 눈부심 자체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아동의 뒤나 아니면 자료 자체를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형태로 조명의 위치 자체를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지금 아니면 눈앞인 아니면 아동의 등 뒤로 배치를 하여 어두운 조명으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조명 자체는 밝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눈 앞에 있어서 눈부심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써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아동을 교실에 배치를 하려고 할 때 적절한 위치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깐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크게는 상관없겠다. 어차피 중간이니까. 자, 우선은 갈게요. 양쪽 다 별 상관없어요. 자, A 아동을 교실에 배치를 할 때 적절한 위치. 현재 아동이 녹내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석 배치. 교실에서 좌석 배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주변부에 손상이 있는 학생들, 문제가, 잠깐만요. 이게 중앙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
그래서 그게 주변부 자체가 손상이 이제 중간에 자체가 시야가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선생님 주변부 자체가 그 손상이 돼서 주변부의 특정 부분 자체가 손상이 되어져 있으면 시야 손상처럼 그러면 주변부 자체에 손상이 있을 때는 남아있는 시야가 많은 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 전체가 고르게 손상이 되어서 중간에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중간 시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가운데 자리에 배치를 해준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문제 그냥 그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 부분 자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 A에게 정해진 시간에 안약을 넣기 위하여 태블릿 PC의 알람을 설정하였다. 알람이 울리면 A 학생은 안약을 직접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A에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뭘까요? 정해진 시간에 안약을 넣기 위하여 태블릿 PC의 알람을 설정을 하였다. 이거는요. 쌤들 혹시 그거 설정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공부하다가 보면 그거 점심 먹는 시간 아니면 쌤들 그거 스터디하는 시간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핸드폰 같은 독서실에서 그거 못하나? 알람 설정해 놓죠. 안 하십니까? 계속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그래서 왜 이래 안 가지 조금만 하고 다시 확인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뭐냐, 내가 지금 쉽게 이런 겁니다. 얘들이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안약이 넣는 게 거의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3시간마다 한번 12시, 3시, 6시, 9시 알람을 설정해 놔요. 그렇게 하면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안약을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울리는 알람 자체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 자기 촉진 체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단서, 촉구를 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알람이에요. 우리가 선생님들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날 때 있잖아요. 쌤들이 만약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요? 알람 듣고 일어나죠. 솔직히 일어나는 건 알람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알람이 듣기 전에 절대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단서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자기 촉진 체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촉진 체계 이거를 쓰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알람이 울리면 A 학생은 안약을 직접 넣는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누가 하도록 한다?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한다. 그러면 다르게 말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생의 독립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의존성을 낮추고 독립성을 향상시킨다.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쌤들 여러 가지 단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명 촉구 자체를 말을 하잖아요. 촉구 자체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처음에 어떤 행동을 가르치고 나중에 시각적 단서나 여기 말하는 자기 촉구 체계 이런 거 자체는 이제 그러한 것 자체를 아동이 누가 의존적 어떠한 촉구에 의존적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행동 자체를 완성하게끔 할 때 쓰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해설 9페이지에 가시면 있거든요. 자, 자기 단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 결정적인 사람은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다. 그러나 많은 중도장애 학습자는 교사의 촉진이나 단서에 과도하게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스스로 활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배운 것을 새로운 과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시각적 단서랑 얘랑 좀 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떠한 단서, 특히 교사가 제공을 하는 단서 이런 것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자연적인 단서입니다. 자연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시 볼게요. 세 번째, 접시를 닦자라고 말하는 대신에 교사는 지저분한 접시가 놓인 싱크대를 가리키며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접시가 더러워진 접시가 나올 겁니다. 그거 자체를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더러워진 그릇 자체가 뭐예요? 자연적 단서지. 그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단서 안에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 자체가 10페이지 자기 촉진 체계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중도장애 학생은 종종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거나 일과 혹은 다단계 과제 수행에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학생에게 자신의 독립을 지원하고 학습을 안내하기 위한 자기 촉진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뭡니까? 알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씻고 도서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단서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 촉진 체계를 약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점검, 평가, 강화 이런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동의 의존성을 낮추고 독립적인 행동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가는 지체 중복장애 학생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고려사항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철수 같은 경우는 중도 지적 장애와 경직형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신의 긴장도가 높고 뻣뻣하며 경련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쌤, 이 경련이 발작 경련이 아니고요. 근육 경련을 말을 합니다. 아, 잠깐만. 이 문제 아니다. 이 문제 아니에요. 이 경련이 발작 경련 맞아요. 지금 저 다른 거랑 계속 헷갈려. 제가 지금 문제를 초등이랑 중등이랑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냈는 문제 자체가 서로 헷갈려가지고. 자, 그리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동이 체육 시간을 좋아하며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고 하지의 신체 변형이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 현재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이러한 형태까지 보인다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희 같은 경우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나타나고요. 부재 발작이 발생하여 학업 성적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희의 교수법입니다. 자, 아동을 교실의 오른편에 배치를 하여 마비가 없는 쪽으로 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왼편에서 과제를 제시한다.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편마비가 있는 학생들에게는요. 지금 선생님들이 A형, B형을 다 푸셨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랑 지금 B형 부분에서 지금 의사소통판 배치하는 부분 자체가 상반된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편마비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언가를 제공을 할 때 어떻게 제공해야 됩니까? 제공이 안 돼요. 그 신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한쪽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주로 사용을 하는 것과 자, 어쨌든 한쪽은 자, 이쪽은 마비가 있고 이쪽은 정상이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뭘 배치를 하고 이쪽에는 뭘 배치를 해야 될 거야. 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AAC 스위치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얘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여기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비가 있는 쪽에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면 의사소통 안 되지. 그런 시기 때문에 내가 주로 사용을 하는 거 아예 작동을 동작을 조작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마비가 없는 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마비가 있는 쪽은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계속 쓰기 때문에 신체 대칭이 깨지는 거지. 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걸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세를 돌리고 잡아주고 잠시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자체를 마비가 있는 쪽,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작, 작동을 해야 되는 거는 뭐다? 마비가 없는 쪽,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뭐예요? 양쪽 자체를 대칭적으로,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A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는 실제적인 동작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조적인 역할 쪽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비가 있는 쪽 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나왔던 B형 문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마비가 없는 쪽에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단순 과제 제시예요. 내가 받기만 하는 쪽이죠. 과제를 스스로 지금 하는 부분 자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는 마비가 있는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마비가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교실에 오른편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왼편 배치가 더 낫고요. 마비가 있는 쪽으로 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편에서 과제를 제시를 해서 신체를 뭐다? 대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톤 식이요법을 제공을 하여 발작을 억제한다. 현재 아동도 지금 영위도 옆에 부재 발작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식이요법 제공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C, 수업 중 발작이 발생을 하며 영위를 옆으로 눕혀 입안의 타액을 배출시키고 흡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되게 맞는 말 같은데요. 영희는 대발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재발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재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희를 옆으로 눕혀 입안에 타액을 배출시키고 흡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의식을 잃어버리는 대발작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현재 아동은 부재발작이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입안에 타액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지 자체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뭡니까? 잠시 기억을 잃고 돌아왔을 때 수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A와 C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꿔놨을지 자, 그 다음에 D, 항경련형 약물을 사용을 하여 약물로 발작이 잘 조절되며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간다. 영희는 그래서 A와 C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철수 부분은 체육 수업을 실시를 할 때 운동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쓰고 철수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공통교육과정 체육과에 근거하여 쓰시오. 자, 그럼 운동을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스트레칭이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아동이 경직형 뇌성마비다. 보통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뇌성마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뇌성마비 중에서도 경련성, 경직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더 추가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아래쪽 편에 보면 나옵니다. 쌤들이 지금 공통교육과정 체육을 전혀 안 보시고 있을 건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제 나올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는 그게 나왔거든요. 녹내장, 그러니까 시각장애의 녹내장 학생들, 그 다음에 망막박리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차 진행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문제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요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12페이지 맨 아래쪽 보실래요? 그래서 12페이지 맨 왼쪽 맨 위에, 아래쪽이 아니라 맨 위에. 그래서 또한 시각장애의 정도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육활동에 따른 2차적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녹내장 학생들에게는 안압을 높이기 위한 잠수, 잠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랑, 망막박리 학생들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머리에 충격을 주는 것 자체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그게 기출문제를 나왔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내용 자체가 요걸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뭔가 병명에 따라서는 아마 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체 쪽이 나올 것 같은데, 지체 쪽에 나올 만한 게 이거였어요. 아까 말했던 11페이지 왼쪽 아래쪽. 11페이지 왼쪽 아래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과 준비 운동 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스트레칭을 실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뇌성마비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스트레칭 시간을 길게 40에서 60초 정도 실시를 하며 특히 경련성 뇌성마비 학생들은 주요 근육의 스트레칭을 60에서 120초 정도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근육의 경직도 자체가 얘들이 더 높기 때문에 스트레칭 시간 자체가 일반 뇌성마비 학생들보다 더 길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철수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될 점. 이거 자체는 뭘 것 같아요? 현재 아동이 휠체어에서 지금 원시 반사가 나타나고 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나타나며 휠체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과 어떤 걸 제공을 한다? 벨트나 스트랩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